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유쌤의 북카페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아주 좋은 책은요. 안젤라 센의 나를 지키는 관계가 먼저입니다. 라는 시간입니다. 벌써 이제 그 서점에서 반응이 아주 뜨겁더라고요. 이 안젤라 센이라는 작가는 그 영국 공인 심리 치료사예요. 그래서 이분이 수많은 상담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소통법에 대해서 이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소통에 대한 강의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강사인 제가 읽어봐도 대단히 전문적이면서도 현실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독자들이 읽어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현실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서요. 아주 많이 유익하고 도움이 돼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그 서문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영국에서 이제 이 안젤라 센이라는 작가가 그 모임에서 자기가 이제 심리치료사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작년에 상담 몇 개월 받았어요.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이 전에는 개인 클리닉 다녔는데 지금은 국립의료원의 상담소를 다녀요. 자, 너는 어때? 라고 이제 또 딴 사람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그 질문을 받은, 이제 그렇게 막 너도 이제 받았어? 나도 받았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자기가 이제 한 번도 심리치료를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모두 다 화들짝 놀랐대요. 그래서 정말 너 무슨 문제 있니?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인상적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게 오히려 이제 더 문제라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영국에서 심리치료는 그 감춰야 될 어떤 그런 그 비정상인의 낙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심리치료, 뭐 정신과 치료 그러면 굉장히 비정상이다라는 어떤 그런 좀 선입견이 있으니까 좀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국에서는요, 평균 5명 중에 이제 1명이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우울증, 불안 증세가 있다고 합니다. 청년층은 2명 중에 1명. 그게 과연 이제 영국만의 문제일까요? 자살률만 놓고 비교하면요, 한국의 자살률이 영국의 3배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 영국보다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야 될 어떤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신건강, 심리치료하면 또 이제 대인관계 소통, 이런 게 이제 이런 키워드가 주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이 작가가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소통은, 대단히 이제 인상적인 표현이 이런 거였어요. 성격이 아니라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내가 뭐 누군가와 대인관계에 뭐 이렇게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난 그런 성격이야 라고 오해하지 말고, 그건 기술이기 때문에 이제 착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된다. 이제 우리 스스로 훈련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도 많이 이제 동의했어요. 우리가 이제 자꾸 휘둘리고 상처받는 이유는 그게 타고난 성격 탓이 아니고, 진정한 소통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방법을 배우지 못한 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배우고 연습하고 이제 이 책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이제 건강한 이제 그 소통법을 알 수 있게 된다. 실천적인 어떤 솔루션을 여기서 제공하고 있어요. 결국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혼자서 트레이닝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좀 인상적인 게, 이제 관계의 무게중심을 나에게 이렇게 딱 가져올 수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더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를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그 연습을 잠깐 이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에 내 마음을 알아줘, 나 자신과 소통하기 라는 장에서 이제 그 설명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게요. 마음이 휘둘릴 때 우리는 여유 있게 대응하지 못하고 급하게 반응하기 쉽다. 늘 하던 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면서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악순환이 되는 걸 피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작가가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마음 다이어리인데요. 그 마음 다이어리는 내 마음을 읽어주는 4가지 마법의 주문. 이게 바로 이제 효과적인 테크닉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먼저 이제 읽어줘야 된다. 이런 이제 그 제시를 해주고, 그 내 마음을 읽어주는 4가지 방법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에피소드가 나오는데요. 이런 거예요. 지연이 동창들과 이제 술자리를 가졌어요. 근데 이제 지연이는 승진을 하지 못해서 굉장히 이렇게 혼자 이렇게 외톨박이로 있다가 오랜만에 하는 외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요새 되는 일도 없어, 너무 힘들어, 일은 내가
다 하는데 제대로 인정을 안 해주는 것 같아. 시급도 안 되고 이랬으니까. 그렇게 이제 투덜거리고 있으니까 그때 친구 수영이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혹시 너 밉보이거나 만만하게 보여서 그런 거 아니야? 사내 정치도 중요한데 너 그런 거 잘 못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지연이는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거기다 막 소금 뿌리는 격이 된 거죠. 친구가 가슴을 후벼 파는 통증과 함께 욱 하는 감정이 올라온 거예요. 우리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이제 부정적으로 내달리기 시작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이런 경험을 해요. 막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야말로 내가 만만하냐? 별일도 아닌데 내가 이거 근데 너무 예민한 건가? 또 이렇게 생각했다가 온갖 그냥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는 거예요. 막 수치스럽고 친구들 보기에 창피하고 화나고 당혹스럽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연이는 결국에 이제 쿨하게 어색하게 그냥 이걸 웃어 넘겼어요. 화제를 돌려버렸어요. 우리도 회사에서 누군가가 기분 나쁘게 얘기했을 때 그냥 이렇게 어색하게 그냥 화제를 회피하면서 돌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대놓고 얘기할 수 없어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면서 그래도 이제 너무 마음이 상하니까 다른 핑계를 대고 이제 먼저 일어나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막 너무 그 수영이가 말한 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괴로워요. 결국 그리고 자책해요. 자기가 문제라고. 이런 뭐 에피소드들 우린 누구나 겪죠. 우리가 이제 일상의 위기 상황에서 휘둘리는 순간 잠자고 있던 마음의 뿌리와 마음의 기둥이 깨어나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현상을 인지행동 심리학에서는 부정적 자동적 생각이라고 한다라고 작가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연이가 술자리에서 친구 수영이가 이제 한 말이라는 어떤 상황을 나한테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이제 순간적으로 많은 부정적인 생각, 수치심, 분노, 불안으로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그러고 웃어 넘겨버린 거죠. 수동적인 행동으로 반응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제 심리학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4가지 마법의 주문을 통해서 자신과의 소통을 시작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첫 번째 주문과 두 번째 주문만 먼저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주문은요, 위기 상황을 파악하는 거예요. 술자리 도중에 부정적인 감정이 이제 확 올라온 특정 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내 감정 버튼을 이렇게 띡 누르는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있었어? 수영이가 말한 거에 대해서 어떤 위기 상황을, 내 감정이 어떤 위기 상황을 겪는다는 걸 일단 알아차리는 게 이게 첫 번째 주문입니다. 두 번째 주문은요, 그 감정을 읽어주는 거예요. 내가 내 감정을. 먼저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상황을 이제 파악했다면 이제 감정 주문을 이제 배울 차례인데요. 그래서 기분은 어땠어? 하고 이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나한테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어? 라는 질문으로 그 감정의 정도를 파악하는 거래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감정을 느꼈어?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내가 직접 노트에다 써보는 거예요. 수치심 80%, 뭐 화 60%, 당황 100%, 뭐 이렇게. 저는 이 책에서 처음 봤어요. 이런 식으로 내 감정을 내가 이렇게 막 숫자로 표시해 보는 게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거 아주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몸에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도 최대한 점검해갖고 우리가 적어본대요. 심장이 빠르게 뛴다. 그럼 이렇게 화살표 치고 불안감. 얼굴이나 귀가 오르는 느낌. 왜 얼굴 빨개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건 수치심.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당혹감. 이렇게 자기가 적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래서 내 감정을 지금 읽어준 거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왜가 아닌 무슨 감정인지 읽어주는 거, 이게 포인트래요. 모임에 다녀온 후로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죠. 지연이 당연하죠. 그럼 보통 내가 왜 이렇게 느끼는 걸까? 이렇게 질문하기가 쉬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감정에 대한 이유를 따지는 거는 자기에 대한 의구심, 자기 공격으로 이어지기 쉽대요. 그래서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뭐 그렇게 느끼게 되면 뭐 나 이렇게 느껴도 돼? 나한테 문제 있는 거야? 이렇게 계속 나 너무 예민한 거야? 이렇게 막 자연스럽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이거 관두자, 하지 말자, 이렇게 안 돼! 이렇게 규칙을 내세워서 그냥 덮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통제하는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왜라고 물어보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내 감정을 알아차리고 내가 나 자신과 소통하는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는 결과를 낳으니까. 그래서 감정을 읽어줄 때는요,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가 아니라 무슨 감정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무슨 감정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편견 없이 온전히 감정을 받아들일, 아까처럼 뭐 불안감 80%, 수치심 60%막 이렇게 적는 것처럼 온전히 내 감정을 다 받아들여서 이제 지켜보는 거죠. 여기 표현이 되게 재밌어요. 7월의 꿀꿀한 장마철이나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처럼 감정을 날씨 같은 내적 현상으로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작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어떤 이게 회사에서 그런 감정을 느꼈다 그러면 이렇게 작가가 얘기하는 대로 이게 써보는 거 굉장히 이 책에 그런 실질적인 가이드가 이제 다 나와 있어요. 그 부록까지 같이 붙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이제 가이드로 쓸 어떤 이제 메모하는 방법들도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상 세 번째 주문하고 네 번째 주문 말씀 못 드리지만 그냥 타이틀만 말씀드리면 세 번째 주문은 생각을 읽어주고 네 번째 주문은 행동을 살펴본다. 이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내 마음을 알아주고 소통하는 거, 내 정신건강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요. 이것조차 이제 방법이나 기술이 필요한 거구나.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참 여실하게 느끼게 해주는 그런 이제 아주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 마음을 튼튼하게 나 자신과 잘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부하듯이 나를 지키는 관계가 먼저입니다. 이 책을 그야말로 이제 교재로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마음 튼튼하게 하는 셀프 트레이닝 교재로 쓰시면 대단히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게 이 책에 있는 내용인데 타인과 어떤 건강하게 말하기, 듣기, 어떻게 건강하게 소통할 수 있는지 아주 또 현실적인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도 기대해 주세요. 유세민 북카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